1월 21일 금요일 워싱턴 중앙일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부동산 시장 15년 내 초화랑세.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북버지니아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70만 7천 달러, 중간 가격은 60만 달러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동기간보다 각각 4.6%, 3.4% 상승한 가격이며 12월 한 달간 팔린 주택은 총 1,933채로 전년도보다는 1.1% 줄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70만 8천 달러를 웃돌았으며 1년 전보다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7.8% 올라 북버지니아 평균보다 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북버지니아 지역 주택 시장이 최근 15년 사이 가장 뜨거웠다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협회 MVAR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버지니아 평균 매매 가격은 70만 7천 달러, 중간 가격은 6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평균 매매 가격은 에버리지, 중간 판매 가격은 미디엄인데요. 그런데 이 에버리지와 미디엄 가격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보통 주택은 평균, 에버리지 세일즈 가격이 미디엄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에버리지 평균 가격이 높은 이유는 고급 주택 가격이 훨씬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평균 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평균 값을 따지면 70만 달러지만 중간 가격 에버리지는 가장 많이 팔리는 주택 가격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형성하는 거죠. 다이아몬드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부자들과 저소득 가정이 차지하고 중간 부분을 카운티 주민들이 사는 중산층 주택의 가격대가 차지합니다. 그 가격대가 60만 불대이고 이 전체를 합친 평균 가격이 70만 불대라는 겁니다.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에버리지가 아니라 이 중간 가격대죠. 그런데 각각 중간 가격이 3.3% 높아졌다는 겁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평균 가격이 70만 달러를 넘어 7.8%, 지금이 1월이니까 재작년 12월 대비 작년 12월에 이만큼 올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바이든 1년 성적표 C+. 워싱턴 포스트가 조 바이든 대통령 1년 임기에 대해 C+ 성적을 매겼다. 워싱턴 포스트는 작년 선거에서 일찌감치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 선언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호의적인 기사 논조를 유지해 왔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더십 항목에서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헨리 올슨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F등급을 매기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치유하고 국내 정치 어젠다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가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말하며 그는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데에도 실패했고 심지어 민주당과 국정 장악 능력도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주기적으로 전문가 평가를 마련해서 리포트 카드, 성적표를 만드는데요. 이 전문가 평가에서 취임 100일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B학점이었는데 취임 1년째에 전문가들의 평가가 C+ 이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분석을 한 건데 워싱턴 포스트는 재작년 11월 선거 훨씬 전부터 바이든에게 호의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신문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리더십 항목에서는 F등급을 내린 전문가도 있었다 하는 내용 소개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메릴랜드 46억 달러 감세 예산안 발표.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재임 8년 기간 중 마지막 예산안 발표를 통해 대규모 감세 계획을 내놓았다.
호건 주지사는 7년 전 마틴 오말리 전 주지사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을 때 51억 달러에 달하는 구조적인 예산 적자를 물려받고 43번 연속 세금 인상 조치 속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마주 대했다면서, 하지만 내 임기 중에는 단 한 차례의 세금 인상도 없었고 지속적인 감세와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 구조는 매우 튼튼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가 한 회계연도 582억 달러 예산 중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차량 수리비 등 도저히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일반적인 경비인 그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주 극히 드문데요. 주지사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이 68억 달러 자본 예산 중에 46억 달러를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지원안 예산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46억 달러의 대부분이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부과해 왔었는데 이것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예산안을 내세우는 건데, 호건 주지사가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전임 마틴 오말리 주지사 시절에는 만성적으로 매년 51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안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갚고 전임 주지사는 43번 연속 세금을 계속 올려대기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 동결시키고 톨로드 요금 같은 것도 다 인하하고 아무튼 그런 일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이자율 더 오르기 전에. 모기지 이자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 바이어가 늘고 있다. 19일 모기지은행 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주택 구매 목적의 모기지 신청은 전주 대비 8% 늘었고 평균 대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모기지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막판에 주택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A 2면 보겠습니다. 한인들은 여전히 그림의 떡.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항공 승객 마일리지 소진이 줄어들면서 국적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인들이 활용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감소에 따른 무료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승급 등이 줄고 지난해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회계상 부채로 산정되는 마일리지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도로 소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이 항공권 무료 발급, 승급 및 초과 수화물 비용, 제휴 항공사 보너스 항공권 발급, 지정 호텔 숙박 이외의 다른 혜택들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는 참 쟁점이긴 해요. 국적 항공사들,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기간을 축소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마일리지를 쓸 일이 사실상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기껏해야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타는 걸로 승급하는 정도? 이 정도이고, 한국에서는 마트 같은 데서도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미국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A 3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스틱 봉지 세금 부당 징수 처벌. 일부 북버지니아 지역 업소가 부당하게 플라스틱 봉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버지니아 세무국 자료에 의하면 이달 초부터 부과를 시작한 곳은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티, 프레드릭스버그 시티, 로아노크 시티 등 5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페어팩스 시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라우던 카운티, 스택포드 카운티, 메나사스 시티, 메나사스 파크 시티의 일부 소매 상인들이 오해 혹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버지니아는 지방자치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딜런 법칙,
딜런 룰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를 제한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지역정부의 세금 징수권도 엄격하게 제한해버립니다. 모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주의회가 만든 법률로 지정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몇 가지 법률을 풀어줬어요. 환경, 이런 문제 생각해서 플라스틱 백 한 장당 5센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주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요, 오해를 낳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정부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봉지에 대해 5센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정부는 5센트를 부과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만 한 거니까 지역정부가 5센트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을 지역정부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만든 지역이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티, 프레드릭스버그, 로아노크 시티 등 5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아까 말씀드린 메나사스 시티, 메나사스 파크 시티에 위치한 소매 업소들이 자신들도 그래야 하는지 알고 혹은 고의적으로 그 5센트를 부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걸 지역 검찰청이나 경찰들이 단속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신임교통부 장관 국방용역 사업가 출신.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셰퍼드 밀러 3세를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밀러 3세 지명자는 버지니아 비치에 위치한 국방부 용역기업 킷코 화이버 옵티스의 이사회 의장 출신이다. 지난 19일자 기사에서 영킨 내각 특성은 백인 기업 출신이라는 기사 소개해드렸었죠. 이번에도 사업가 출신이 신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그 밑에 기사, 이민자만 골라서 권총 강도. 워싱턴 DC 경찰국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권총 강도 행각을 일삼아온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안토니오 어서리는 워싱턴 DC 노스이스트의 한 건설 현장에서 창틀 시공을 하던 한 스페니쉬 건설 노동자를 글록 10밀리 권총으로 위협해 $22를 강탈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용의자는 작년 10월부터 20곳의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40여 명의 이민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권총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A3면 보겠습니다. 백신 증명 요구 곳곳 마찰. 워싱턴 DC가 지난 15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및 실내 영업시설 입장객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15일부터 CDC에서 발행한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며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환각버섯 비범죄화 법안 추진. 버지니아 의회에서 환각버섯으로 알려진 실로시빈 소지 혐의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가잘라 하시미 상원 의원은 실로시빈은 다른 화학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 실로시빈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실로시빈이라는 환각버섯이 있습니다. 독버섯의 일종인데요. 이걸 먹으면 강력한 환각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알려져서 일반 화학약품들, 처방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걸 합법화해야 한다. 합법화하지 못하더라도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민사범칙금, 시빅 페널티, $100 이내의 벌금으로 경범죄 처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을 상정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P&G, 세제, 섬유 유연제 등 가격 인상.
생활용품업체 프록티앤드 갬블이 올해도 제품 가격을 추가로 올린다고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은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등 각종 생산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가격 인상을 도모하고 있고, 가격 인상 원인은 인건비, 원자재, 물류비 등 생산 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K12 마스크 의무화 계속. 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전원 표결을 통해 글렌 영킨 주지사의 마스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킨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공립학교 자녀들의 마스크 착용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시티에 이어서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교육위원회 표결에 의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기사, 코로나 후각 상실 유전자 변이 찾아. 연구진은 69,8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고 광범위한 유전체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UGT2A1과 UGT2A2라는 두 개의 유전자 인근에 위치한 유전자 변이가 코로나 감염 후 후각 또는 미각 상실 확률을 11%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때문에 후각과 미각을 왜 잃어버리는지 미스터리였는데요. 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후각 상실의 확률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후각이나 미각을 상실할 확률이 11% 높아진다는 것을 규명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덜레스 공항 여객기 범죄 용의자.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검찰청 연방대배심이 버지니아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피웠던 승객 2명을 기소했다. 용의자 엘리사 페탐크는 아일랜드 더블린발 덜레스 공항 도착 여객기 안에서 와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다른 용의자 이반 로페즈 주니어는 라스베가스에서 덜레스 공항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잠든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승무원을 때리고 폭행하고 또 옆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용의자 2를 기소했는데요. 작년 11월 연방법무부가 강력하게 이런 범죄를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기소입니다. 이런 기내 난동 사건이 예전에는 142건 이 정도였는데 작년 한 해는 1000건이 나왔답니다. 코로나 이후 기내 난동이 5배에서 6배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A5면 보겠습니다. 슐츠 전 장관 선거 캠페인 본격화. 켈리 슐츠 전 메릴랜드 상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주지사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다. 슐츠 전 장관은 레리 호건 주지사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달 초 사임했다. 캠프 측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152만 2천 달러를 모금했으며 현재 105만 달러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츠 전 장관은 주 하원 의원 출신으로 2015년 호건 행정부에 입각했으며 지난 11일 사임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켈리 슐츠가 호건 주지사의 지지도 얻고, 민주당 후보들이 보통 거액 기부자에게 도움을 받지만 슐츠 전 장관은 모금액의 95%가 메릴랜드 주민의 소액 기부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심이 슐츠에게 쏠렸다고 말하는 그 캠프 책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사, 메릴랜드 자가 진단 키트 배분 문제 놓고 연방정부와 갈등.
메릴랜드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가진단 키트 5억 개 배분 이슈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2023 회계연도 예산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수백만 개의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해 이번 주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자가진단 키트 5억 개 배분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졌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무상으로 배분하겠다고 명령을 내리니까 기존의 주정부가 민간 기업에 발주했던 용량들이 다 동결이 돼버렸습니다. 선적도 다 금지되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호건 주지사가 한마디 한 겁니다. 연방정부가 방해해서 내가 뿌리려던 자가진단 키트 배포 계획이 다 무산됐다. 그런 얘기로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달라요. 연방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주정부는 그렇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메릴랜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7월 15일까지 연장. 메릴랜드가 2021년 소득에 대한 주정부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18일에서 7월 15일로 연장했다. 피터 프란초트 회계감사원장은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메릴랜드는 특이하게 세금 징수권을 회계감사원에서 감당합니다. 회계감사, 세금 징수, 이 모든 프로토콜을 회계감사원장인 피터 프란초시 주관하는데요. 4월 18일이던 메릴랜드 주정부 소득세 마감일을 7월 15일로 3달 가까이 연장했습니다.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방정부 소득세 납부 신고 기한은 4월 18일로 똑같습니다. 연기가 된 건 메릴랜드 주정부 소득세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N95 마스크 배포.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오늘부터 공립도서관에서 N95 마스크 400만 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 키트도 함께 배포하는데 배포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21일부터 각 도서관에서 매일 14,000개의 N95 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인당 4개의 마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 오늘부터 무료 마스크가 배포된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마스크 배포를 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김 기자의 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